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빈 파워포인트 파일에 강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자료로 만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샘플로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 독도라는 자료를 가지고 강의 내용을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도 그래도 좀 밋밋하지 않게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목 슬라이드가 처음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면. 그러면은 요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우리 파워포인트 오른쪽 위에 이런 메뉴가 있어요. 홈에 보면 이 새로운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추천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켤 때마다 다르게 나오고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되지만, 한 가지는 이 제목에 약간 어떤 주제성 있는 단어를 적어주면 그 주제에 맞게 이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과학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뭐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할 정도로 잘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내가 언제 접속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럼 이거를 이제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자, 사이언스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과학스러운 그런 주제들이 나오죠. 만약에 내가 뭐 새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일단 bird라고 영어로 치면 이렇게 새에 관련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슬라이드를 일단 추천을 해줍니다. 자기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독도에 대한 거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독도라고 치면 이 독도에 관련된 이것도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항상 독도라고 쳤다고 해서 항상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오피스가 구성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뭐 별반 뭐 독도라고 쓸 때 이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슬라이드 제목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거를 뭐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한번 바꿔보거나, 그죠? 독도라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그럼 약간 자연 경관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네이처 뭐 이런 식으로 바꿔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이 상단에 그래도 앞쪽에는 지금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주제에 맞는 그런 슬라이드들을 사실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멋있다고 해서 이거를 치면 이게 동영상으로 배경을 깔아주긴 하는데, 이게 뭐 이거 독도에 있는 사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일단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할 거니까 독도 이렇게 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커져요. 그 상태에서 선택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이거를 카피하는 거죠.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로 가서 자,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쪽에 이 사진을 근간으로 해서 또 멋있는 그림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거는 괜찮다 하는 걸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선택하고 뭐 본인의 이름이나 과목 이름 같은 거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 폰트는 바꿔도 되는데 그냥 지금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좀 주 목적이니까, 빨리빨리 하면서도 그래도 밋밋하지 않게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글꼴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갈 때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슬라이드를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용도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도 어떤 이름을 넣게 되는데, 내가 여기 직접 이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 직접 입력을 이제 한다고 치고,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명칭 부분,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자, 명칭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명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 보면 컨트롤 V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독섬, 독도, 우산도 이런 거는 지금 두꺼운 글씨로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붙여 넣을 때 바로 붙여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붙여 넣기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텍스트만 유지, 이걸로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두꺼운 게 없어졌죠?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그냥 붙여 넣어 버리면 다른 자료, 만약에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에 있는 그 글자의 모양이나 색깔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노력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파워포인트 고유의 스타일로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을 시키려면 또 손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복사한 거를 갖다 붙일 때에는 항상 이쪽에 텍스트만 유지 형태로 붙여넣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여기다가 직접 타자 친 거와 같은 형태로 글자들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좀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빌려 쓰면서 독도가 되었다. 이렇게 뭐 이거는 우리가 편집하기 나름이니까 엔터 쳐서,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다라고 하면 다시 디자인 아이디어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게 되면, 자, 어떤 게 괜찮냐, 그래서 여기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밋밋하게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이쁘게 보이잖아요. 뭔가 디자인 감각이 있어서 만든 것처럼도 보이고. 근데 또 여기서만 끝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어렵게 쓰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해야 됩니다. 보게 되면 명칭이란 글자에 비해서 이 본문 내용이 좀 작죠, 글자가. 그러면 이런 거는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경계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클릭이 된 상태에서 이 글자의 크기를 좀 높여주는데, 높이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크게 만들기 전에. 여기 보게 되면 한자의, 독도, 이런 게 한글이 중간에서 잘리죠. 한국어는 이제 이게 특징이죠. 한 라인의 제일 뒤에 한 단어가 걸쳐도 그 단어 중간에서 끊기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끊기지 않거나 중간에 하이픈, 음절로 하이픈으로 끊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슬라이드 보여줄 때, 자, 이렇게 해야 되면 우리가 읽을 때도 독섬을 한자 이렇게 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입력을 한 다음에는 여기를 주변을 클릭하시고, 요 단락 메뉴에서 단락 메뉴에서 한글 입력 체계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거를 꺼야 됩니다. 자, 끄면은 이 한자 독도가 안 잘리죠.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글자를 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읽기가 편리합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뭔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시고, 입력할 때에도 한 라인의 끝에서 한 단어가 잘리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칸, 아래칸, 윗줄, 아랫줄에 글자가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락에서 여기 이거 할 때, 한글 단어 잘림 허용할 때 여기에 보게 되면 간격 있죠. 간격을 적어도 1로는 해주세요. 1. 그렇게 약간 벌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체 공간에 디자인적으로 사이즈를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맞춰 놓은 건데, 이 안에 이 글자가 다 들어가면 좋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글자를 이렇게 키워줍니다. 근데 더 이상 안 커지죠? 이게 제일 좋은데 그거보다 하나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아까보다는 그래도 이쁘죠. 그러면 뭐 독도라든가 우산도라든가 이런 글자를 다른 색깔로 바꿔주던가 더 크게 만들어도 되겠죠. 두껍게.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게 되면 일단 이거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이쪽 디자인 서식을 이용해서 내가 좀 괜찮은 모양들, 가급적이면 한 슬라이드 안에는 좀 일관된 모양들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자, 슬라이드를 놓고 이번에는 여기 내용 중에 이 그림을 한번 넣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 클릭해서 카피하고 파워포인트 들어와서 그림을 넣는 거죠. 그림을 넣는데 이거는 제목에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림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항상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이게 안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 그림을 표현하는데 적당한 형태로 디자인을 제시를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적당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이 중에 내가 뭐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적당한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이것도 괜찮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뭔가 좀 디자인 감각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처럼 보이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고 하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중에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사진은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데 자 이런 표 있죠. 이런 부분 이게 뭐 아량글이나 MS 워드에 이런 표가 있을 수도 있고 즉 인터넷에 웹페이지에 이런 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표 내용을 그대로 따서 슬라이드에 집어넣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만들어요. 이게 또 확대가 되는 상황이면 가급적이면 최대 크기로 만든 다음에 자 파워포인트에 갑니다. 이 슬라이드에 지금 집어넣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삽입을 누르고 스크린샷을 실행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자 화면 캡처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뒤에 떠 있는 프로그램 앞에서 전체 화면이 이렇게 뿌옇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십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쭉 끌어줘요. 자 그럼 이 부분만 진하게 나오죠. 그래서 적당하게 씌워준 다음에 손을 뗍니다.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또 적당한 디자인을 고를 수가 있겠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고르면은 이 내용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배경이 만약에 좀 어두운 색깔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깔을 제시를 안 했는데 자 이런 어두운 색깔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두운 색깔이면 이 경계선에 내가 떠놓은 부분 이런 것도 이제 하얗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도 가급적이면 이쁘게 뜨고 그런데 이런 경계선 테두리 부분을 깜짝같이 하려고 하면 색깔을 좀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를 해보면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졌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유튜브에 접속해서 내가 보여주는 동영상을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내가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검색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한 다음에 강의실에 가서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해당 동영상을 찾아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걸 닫아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경우에는 이 파워포인트 자체에 여기 삽입해 보게 되면 비디오를 집어넣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연동을 시키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파워포인트에 넣어서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 영상 페이지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위쪽에 URL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전체가 씌워지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죠. 카피를 하고 파워포인트로 옵니다. 파워포인트로 온 다음에 아까 확인해 두었던 이 비디오 메뉴에서 온라인 비디오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URL을 입력하는 거죠. 주소 부분. 컨트롤 V를 누르고 삽입을 누릅니다. 그러면 딱 잠깐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비디오가 들어가고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지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제시를 해주죠. 그럼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슬라이드 쇼를 할 때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샘플로 그래서 일반 파워포인트 사용하듯이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슬라이드 쇼에 들어간 다음에 클릭을 해야 이게 재생이 되는데 이쪽 슬라이드에서 동영상이 있는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자동으로 플레이 되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쪽 동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유튜브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보면 비디오 서식이 있고 재생이 있죠. 재생을 클릭해서 시작하는 거를 마우스 클릭하는 게 아니고 자동 실행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자, 요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클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유튜브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기 같은 것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점은 이쪽에 한 글자씩 그 없애기에는 화질이 있어요. 화질이 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학생들 볼 때는 화질이 낮으면 보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1080p 같은 걸 해주시면 돼요. 학교에 강의실의 네트워크가 보통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강의용 PC는 와이파이가 아니고 웹에, 그러니까 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80p로 선택하시면 더 선명한 화질로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끊어도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끝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주면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그림들을 갖고 오는 경우,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서 붙여 넣어서 쓰는 경우, 아니면은 비디오 파일을 보여주는 경우,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만드시면 그래도 그냥 바탕에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덜 밋밋하게 학생들의 주의를 끌 수 있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